제일 힐러님이 준비해온 네. 자 전쟁 추경에 대한 문건을 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어떤 문건입니까? 네. 뭐 많이들 이제 많이 들으셨겠죠. 26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이제 예산을 추경해가지고 일명 전쟁 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전쟁 추경이라고 했는데. 전쟁 추경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쟁 추경을 이제 했는데 뭐 여기에 5가지 분야에 나눠가지고 예산을 분산해서 뭐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큰 골자인데 이제 그 뭐 사람들이 많이 눈여겨보고 기대하는 거는 이제 그 지원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 국민에게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요게 이제 거의 막 메인으로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작년에 우리 민생지원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그거 받았어요 그때? 받긴 받았죠. 오. 네, 받긴 받았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거랑 약간 오버랩이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때랑은 지금 약간 너무 다른 차원의 상황인데 이걸 약간 비슷하게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방식으로 이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가 약간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2025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민생지원금을 뿌린다 막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급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인데 소비를 촉진시키는 걸로 지원금을 준다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의 어떤 그 유가 고유가 상황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공급 사이드의 문제라는 게 가령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신문에 난 얘기 같은 걸 보면은 배달을 자영업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배달 용기나 이런 거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래서 네. 내가 이거 장사를 뭐 사실 못 하겠다. 차라리 쉬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측면들을 지금 얘기하는 그쵸, 거죠. 그쵸. 이제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소비자들 물가 상승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소비를 촉진시키는 지원금을 준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막 한편으로는 차량 2부제하고 5부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름을 덜 쓰게 하려고. 그렇죠. 공공기관에 이제 차량 공공기관에 네네. 들어가는 차량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5부제 하다가 네. 이번에 이제 그 단계를 하나 올렸지 않습니까? 네. 경계를 올리면서 이제는 2부제를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름을 덜 써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를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쪽 한쪽에서는 막 뭐 돈 쓰세요 이런 제스처로 뭔가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정부가 지금 이 고유가 시대의 어떤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 방향 자체를 좀 바꾸는 방식으로 뭔가를 제안을 했어야 되지 않나. 소비를 촉진시킨다기보다는 약간 네. 좀 더 수요 관리를 하는 쪽으로 네, 강화해야 네. 된다. 네네. 뭐 지금은 그쵸. 예를 들면은 네. 석유 최고 가격제나 이런 것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는 석유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는 이 기름 가격을 낮춘 건데 정부가 좀 누른 건데 사실 고유가 상황에서 또 이제 자원이 부족한 이러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에게 좀 더 기름을 아껴 씁시다. 네. 좀 더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아 실제로 그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더 강하게 푸시를 해서 지금 위기를 좀 더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가격을 다운시킴으로 해서 좀 더 그러면 좀 차를 좀 더 타도 되겠네. 네네.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든지. 네, 지원금을 줌으로써 더 뭔가 쓸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네. 부분이 이 뭔가 한쪽에서는 5부제나 2부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기름 소비를 줄이라고 하면서 네. 한쪽에서는 또 기름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펴면은 네. 두 개가 사실은 합쳐지면서 이게 소용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구도인 거죠. 그냥 상충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차라리 이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뭐 시민들이 일단 차량은 안 쓰시겠죠? 대중교통 무상이니까.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네.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민생을 지원하는 것도 지원 방법이고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막 지원금을 줘가지고 돈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지원금은 난 반대다. 네. 왜 제가 너무 거칠게 요약을
아니요. 아니 근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필요한 긴급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소비 방향 자체를 조금 전환하는 어떤 제안을 해야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줄여서 썼을 때 뭐 캐시백을 해준다든지 약간 이런 거를 하면은 뭐 좀 그 인프라 같은 것도 남고 대중교통 무상화하면 또 그런 것도 다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자 홍석만이 만든 이제 자 운동권 대모험이지만 하지만 이제 또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대중교통 무상화 그거는 현실성이 있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고유가 부담 완화 이제 10조 들었잖아요. 사실 대중교통 무상화 하려면은 월에 7,900, 500억인가? 노트에 써 있네. 네, 제가 썼어요. 제가 알아봐 봤는데 아무튼 월에 그 정도 들고 1년에 9조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9조. 네. 그리고 뭐 영원히 하자는 거는 아니니까. 영원히 하자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전쟁 사실 끝날 영원히 하는 거 때까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영원히 해도 되지. 영원히 해도 되죠. 야. 영원히 하면 그거 도정님은 영원히 영원히 하자. 무상 대중교통으로 가야 한다. 뭐 그게 저희 저는 당을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닌데 뭐 그래요? 아마 그런 게 저희 강령인 걸로. 근데 약간 그게 큰 그림이긴 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를 한번 이렇게 대중교통 무상화를 경험해 보시면 이제 이게 얼마나 그 좋은지에 대한 이제 공공성이 강화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이제 체감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겠죠. 그거 약간 큰 그림. 하긴 옛날에는 버스도 지금은 서울이 이제 준공영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준공영제가 없을 때는 사실 뭐 준공영제가 가져올 이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준공영제를 어쨌든 하고 나니까 물론 이게 준공영제라는 게 뭐 이게 사실 무늬만 뭐 공영이 들어가고 뭐 이게 뭐 얼마나 공영이냐 이런 비판이 있긴 하지만 이게 갖는 어떤 장점은 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 기사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이제 뭐 중앙차로제랑 결합해 가지고 갖는 뭐 어떤 그러한 이 시스템적인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경험해 보니까는 어쨌든 뭐 이게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어쨌든 지금도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은 분명히 이제 그거에 따른 혜택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무상화를 해서 그게 뭐 단기적으로라도 이 실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단기적으로라도 지속 가능하다고 하고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니까는 대중교통은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답이겠구나 뭐 이런 걸 좀 더 많은 의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도정님도 지금 아까 얘기한 거 보니까 비슷한 생각이시구만요. 네. 뭐 저는 이 소비 쿠폰이라고 하나요? 이번에 뭐라고 정확하게 워딩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유가 지원금인가 이름 그럴 거야 아마. 뭐 지역 네. 화폐로 지급한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을 봤던 것 같은데.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네, 뭐 글쎄요, 저는 어쨌든 간에 국가가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쨌든 뭐 정부 불개입하겠다 이건 뭐 1920년대 이전도 아니고 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거냐 그게 항상 정권 바뀔 때마다 문제였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래 그 경기도지사 하실 때부터 이런 방식의 민생 지원금이나 소비 쿠폰 방식의 어떤 지급이 자기 어떤 트레이드 마크, 뭐 브랜드이다 보니까 더 쉽게 이런 방식을 잘 채택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편에서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누구의 호주머니로 귀착이 되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유류비 삭감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그냥 주유비의 지원을 직접 해준다거나 이게 뭐 결과적으로 그냥 정유사들한테 세금으로 그 손해 보전해주는 조치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한편에서는 이제 좌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국민들한테 지원해줬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 돈을 결국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정유사들한테 사주면 그럼 그 인상된 인상분만큼 정유사한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지역 화폐를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좀 구체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지역 화폐로 하면은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소비처가 이제 뭐 한정되죠. 골목 상권, 뭐 지역 상권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캐시백 이런 아이디어 주셨지만은 저는 그것도 좋긴 한데 당장 돈 써라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뭐 한 달, 두 달 내로 당장 돈 써서 지금 좀 급한 물을 내가 틀어 맞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좀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이런 경제 아유, 대책인 것 같고. 오늘 어려운 말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아니 어려운 게 쉬운 좋아요. 말로 하는 게 능력인데 아닙니다. 쉬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왜 운동권들은 어려운 걸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아유 운동권들의 특징인 그쵸? 것 같기도 아닌가요? 하고. 제가 너무 또 운동권을 아. 옛날식 운동권만 또 아 네.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열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하나? 홍성만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운동권 아닙니다.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사죄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정유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도 될 수 있다라는 비판도 있으나 그렇기에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게 실제 이제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 있다. 근데 정부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고민이라는 거는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차곡차곡 전쟁이 언젠가 일어날 거야. 전쟁이 일어나 갖고 언젠가 고유가 상황이 올 거야. 그래서 차곡차곡 막 대안이 이제 준비해 온 건 또 아닌데 사실. 네. 그렇게 준비해 온 건 아니고 트럼프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갑자기 전쟁 일으킨 상황에서 당장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황당함은 좀 있겠죠. 그래서 당장 뭔가를 해야 하는데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딱 직시를 했을 때 사실 민생고라는 거는 있는 거거든요. 존재하는 거거든요. 가령 뭐 우리야 사실 뭐 제가 뭐 두 분 우리 힐러님과 도정님의 지금 처지를 제가 뭐 일일이 다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의 고유가 상황에 어떤 고통을 받는지까지는 제가 이제 알 수 없지만 제가 그냥 요 신문 기사나 아니면 또 제가 그냥 뭐 어떤 깜냥으로 알 수 있는 범위 내 예를 들면은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노동자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건설 노조에 잠깐 있었으니까 네. 그 생각해 보면은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실 그 이제 탕뛰기라고 해서 한 번 갔을 때 얼마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그게 고유가가 되면은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름값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운행을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이거 빚지고 산 차 이 그쵸. 덤프 트럭 요걸 갚을 거 할부금 아닙니까? 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화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화물은 뭐 유가 보조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지원금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다음에 아까 자영업자들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들 배달용기 얘기했지만 또 배달용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요즘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아예 그러면 다회용 용기를 중개해주는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도를 또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영업자들이 다 고스란히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고 또 자영업자들도 자영업자지만 아까 뭐 말씀드린 뭐 의료와 관련된 뭐 어떤 것들을 납품하는 업체면 그런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뭐 각 업체마다 다 고충들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이거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기름값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업의 경우에는 배를 띄워야 되는데 이것도 거기 들어가는 기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각각에 들어가는 모든 거를 개별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든 거를 한 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뭐냐를 검토했을 때 아마 지원금이나 이런 걸로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힐러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판점은 또 전문가들이 분명히 하는 또 비판인 것 같아요. 수요 관리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두 개가 같이 갔을 경우에 수요 관리와 그다음에 요 부분이 같이 갔을 경우에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부로서 요 무게의 어떤 균형점을 찾기가 상당히 난점인 부분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용사 김민아가 대통령이면 과연 여기서 현명하게 그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홍성만이 대통령인 세계면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홍성만의 참세상 완벽한 균형을 찾고 있죠. 참세상은 균형의 참세상.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들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요 추경은 추경이고 정부 사이드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그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 좀 요거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는 좀 어떤 고약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에너지 전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에너지 전환 당연히 이제 에너지 원유 그러니까 석유와 관련된 너무 의존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진작에 그렇죠. 시도했어야죠. 석유 의존적인 문명 때문에 석유 의존적인 문명 플러스 트럼프 네.
이게 우리의 이 황당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거 이전부터 너무 예상이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다 수입해 오는데 그렇죠. 근데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자체를 아예 막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예상되는 건 너무 뻔한 일인데 그 진작에 했었어야 됐던 거 그렇죠. 아닌가 약간 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사실은 요정 같은 거죠. 네. 트럼프 덕분에 재생에너지 전환도 세상에.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문제는 항상 이 재생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재생에너지의 범주에 관한 이 논쟁이 항상 있잖아요. 그쵸, 네네 맞아요. 원전은 사실 우리 운동권들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그쵸. 않는데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죠. 네네. 소위 네. 신재생에너지에 넣지 않는데 음. 원전 마니아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넣잖아요. 이거를 음. 굳이 부득불 우겨가지고 음. 안 되는 건데 뭐 요즘에는 또 이게 한참 이제 과거에는 한참 그렇게 범주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번에도 석유 문명으로부터의 전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사실 원전 얘기를 슬쩍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좀 더 가속화시켜서 이 난국을 풀어나가자 이런 얘기하는 담론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AI 얘기할 때도 사실 우리 문건을 또 홍성만의 문건을 AI가 작성한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생각이 들지만 그 AI 관련된 어떤 이 산업 투자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AI를 투자해야 되니까 원전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모든 얘기가 하여튼 원전으로 모아지는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이 담론이 모든 얘기가 원전으로 가는 게 맞냐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부 대응을 보면 정부 대응과 정부의 대응 중심의 얘기라기보다도 그것과 더불어서 나오는 담론의 구조 속에서 약간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요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뭐 혹시 뭐 저도 네. 완전 공감이 너무 되고 그래요? 예. 이게 어디 가서 제가 공감 얻지 않는데 역시 운동권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공감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네. 공감이 되게 되네요. 네, 아, 신재생 그래요? 에너지가 사실은 유일한 국산 에너지잖아요. 우라늄도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그래요?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 햇빛이랑 뭐 바람이랑 이런 거는 결국에는 국내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 설비를 수입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에너지 의존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그냥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전 좋은 것 같고 근데 다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언급들을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투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에너지 전환 자체가 사실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좀 에너지 많이 먹는 산업들을 앞으로도 더 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이 산업 부흥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예를 들면 생태적 전환이라던가 아니면 지역 분권이라던가 뭐 그 지방 그리드를 뭐 따로 만들어서 뭐 전력만을 분산한다거나 이런 관점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원전을 또 많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원전의 효율성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기저 전력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유럽처럼 이렇게 막 망이 넓지도 않고 북한으로 막혀 있으니까 원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의 논리의 핵심에도 이 산업 기반 시설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만큼 대규모로 더 짓고 그거 굴리려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절대 안 된다. 간헐성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개념 많이 나와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좋습니다. 운동권 갖고 좋다 이거. 네. 저는 그런 역할을 그냥 할래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사과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원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를 우리 용사님께서. 원래 도적은 어려운 거예요. 네, 도적은. 자물쇠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목표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보느냐가 앞으로는 또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이제 운동권들 좌파들은 대체로 요 에너지 독립뿐만 아니라 저 에너지를 좀 더 민주적으로 또 공공적으로 가져가자. 약간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소 중에는 대부분 또 이게 민간 자본 많이 받고 민간이 수입 가져가는 형태로 가자 약간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당장 태양광 늘리는 게 너무 시급하니까 다 용인이 되는데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그게 어떤 전력 시장에 고착화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우리 전체 민중이 이걸 통제를 할 수 있느냐, 민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이 지점이 나중에 또 결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약간 우려가 조금 들긴 합니다. 물론 이게 배부른 얘기예요.
화석연료 뭐, 당장 뭐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화석연료 없애는 것도 그냥 화석연료를 없애자라고 시작해서 거기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정의로운 전환이란 어떻게 되는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골치 아픈 얘기 굉장히 많은데 그 얘기하면은 이 방송을 3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그쵸. 목적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럼 힐러님은 이러한 이제 기승전 원전이라고 하는 원전 마니아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근데 저는 그 시민들의 어떤 공공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지를 많이 못 받는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 문재인 정부 때였을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 뭐 한다고 하면서 이제 다 민간 기업에게 아까 저희 우리 도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기업이 이제 막 다 하도록 했잖아요, 유도를. 그러니까 민간에서 당연히 어디다가 하겠어요. 뭐 다 땅값 저렴한 데다가 태양광 설치하고 이러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태양광 패널들이나 이런 것들이 혐오 시설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혐오 시설이 되고 지역 사람들한테 공감을 못 받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재생에너지를 전환하는데 약간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제 민간 주도로 해라. 공공은 잘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약간 먼 발치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지지도 못 받고 공감도 못 받고 근데 우리는 전력 생산은 해야 되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부응하려면 전기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원자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밖에 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정부 정책 방향에 문제가 의지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의지가 문제가 있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론 보도만 봐도 태양광 깔았더니 산사태 났다. 그다음에 태양광 깔아가지고 새들이 거기에 안 온다. 안 온다도 있지만 실내를 많이 해가지고 가려져가지고 냄새가 난다? 다 가려져가지고 이게 발전이 안 돼. 발전이 안 된다. 조선일보인가가 좀 더러워진 거를 이제 실제로 좀 이제 청소를 해야 되긴 한데 더러워진 거를 보도하기도 하고. 그 관리를 잘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풍력 발전 그게 낡아가지고 막 보수하다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이제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관리해가고 어디다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 전환이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다, 뭐 이런 구호로만 사실 되는 건 아니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실효적으로 해나갈 거냐에 대한 로드맵과 고민이 필요한 건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트럼프의 만행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또 고민들을 뭐 당장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죠.